안녕하세요, 뱅크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미세먼지 대처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곧 황사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3월입니다. 미세먼지도 해로운데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황사에 섞여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대체 초미세먼지는 왜 발생될까요?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황사와 같은 중국발 오염물질,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수술 만들 때나 일반 폐기물 소각할 때나 상당량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조금 놀라운 것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뿌연 날에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시는 게 보인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대다수의 먼지들은 숨 쉬는 과정에서 코나 목에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먼지 입자가 매우 작아서 코나 기관지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해 폐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수명을 5.5년이나 단축시킬 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며 우리는 공기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실제 2013년 중국의 8살 어린이가 초미세먼지로 폐암 진단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대처 방안이 중요합니다. 초미세먼지 대처 방법.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긴 옷 입기.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되도록이면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다들 외출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단단히 무장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긴 소매 옷과 장갑, 모자, 머플러 등으로 대기와의 직접 접촉면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멋없다고 연예인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 일반 마스크 착용은 하나만입니다. 마스크는 꼭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와 KF를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KF94, KF96 이렇게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가 클수록 입자가 작은 먼지 차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KF 숫자가 높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거 쓰기 아깝다고 느껴져서 마스크를 재사용하시거나 세척하시는 분들. 마스크에 붙은 초미세먼지는 제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고 반드시 새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출 후에는 빨래하기. 외출을 하고 난 뒤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로 침대에 앉는 사람들. 안 됩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옷에 달라붙은 먼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집안의 공기까지 오염될 수 있으니 세탁 가능한 옷은 곧바로 빨래해주도록 합니다. 탈수시킨 뒤에는 당연히 실내에서 건조해야 하고요. 이건 팁인데 세탁할 때 정전기 반지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먼지가 잘 붙지도 않고 관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손과 얼굴 씻기를 철저하게 하자. 질방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문질러서 씻어야 합니다. 세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피부의 모공에도 쉽게 스며들거나 쌓여서 피부 트러블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세안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중 세안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와 안경은 즉시 세척하기. 콘택트 렌즈와 안경을 그냥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오자마자 즉시 세척하고 재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하기. 밖에서는 미세먼지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만큼은 미세먼지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앞서 말했듯이 미세먼지는 음식과 같은 태우는 연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성능이 좋아져서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공기청정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실내에서 떠도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기정화식물을 키우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공기청정 식물은 수염, 틸란드시아, 반음즈, 다육식물, 행운목, 돈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청정 식물은 공기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물 마시기. 우리 몸에서 호흡기나 위장관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폐 기관지의 습도를 높여서 청정작용과 땀과 소변량을 늘려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비교적 쉽게 제거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루 2리터 이상을 마셔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도라지차, 생강차 마시기. 생강차와 도라지차를 마시는 것이 체내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가래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좋고 도라지차는 폐 기관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커피 대신 생강차와 도라지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도라지차, 생강차 이외에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으로는 미역이 있습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중금속 해독 효과는 물론 농약, 환경호르몬의 발암물질까지도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몸에 좋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해 환경에 의한 피부 손상과 면역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특히 레몬과 배는 기관지에 좋고 브로콜리는 호흡기 질환에, 요즘철인 미나리는 미세먼지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삼겹살 먹는 것이 도움될까? 삼겹살이 미세먼지 많은 날 먹으면 좋다는 말들이 있는데 진짜일까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기사도 있지만 실제로 동의보감에 돼지고기가 수은과 광물질, 체내의 중금속 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첨가한 사료를 먹인 실험쥐의 카드뮴 배출 능력이 좋았다는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지방이 많아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가끔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